자, 2편에 부동산 거래 신고 두 개가 시험 문제 꼭 매년 나오고 있습니다. 자, 부동산 거래 신고는 어떤 걸 대상으로 하는지 그리고 어디다가 언제 신고하는지 꼭 나올 게 정해져 있고요. 자, 중간에 정정 신청, 신고 필증 받아보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랬을 때 수정해 주십시오. 정정 신청 그리고 거래 후에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 변경 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거기는 약간 좀 굵직굵직 컸습니다. 그리고 해제 등의 신고를 또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 끝에 이제 구축, 누가 구축하고 검증은 누가 하고 그 다음에 과세 자료 활용은 누가 했는지 그 임자를 잘 거기해 놓으시면 몇 개, 두 개 정도는 자, 두 개 정도가 매년 시험 문제 딱 정해놓고 시험 문제를 내고 있으니까는 부동산 거래 신고는 두 개 정도. 자, 거기다가 지금 현재는 주택 거래 신고가 이제 없어졌습니다. 옛날에 주택 거래 신고 있었는데 15일 있었는데 지금 없어졌다. 게임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1번에 부동산 거래 신고 공인중개사 법. 그래서 나중에 이제 지금 현재는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로 지금 현재는 좀 바꿔놨고요. 그다음에 6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만입니까? 교환도. 여기서 이제 교환도 이제 빠져 있고요. 뭐라고요? 매매만. 증여라든지 대물 변제라든지 판결이라든지 이런 거 아닙니다. 경매도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매매만. 그리고 이제 지역은 전국에 있는 물건이고요. 예전에 이제 주택거래 신고 지역은 주택거래 신고했는데 그게 빠졌으니까 없어졌고 신고는 60일 이내입니다. 그 60일이 잔금 치러놓고가 아니라 언제라고요?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빠르다. 그리고 500짜리, 그리고 3,000짜리, 그리고 취득세 3배 이하의 과태료, 제재가 다양합니다. 깨우셔야 됩니다. 자, 근데 우리 상가의 분양권이 정말 거래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게 거기는 주택. 왜냐하면 정비법이나 주택법상의 권리다 보니까요. 상가 건물은 대상인데 뭐라고요? 상가의 분양권은 거래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상당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 아닌 것들, 규모가 적은 것들은 주택이라고 해도 거래신고 대상은 아니다. 아직 안 냈지만 상당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신고 방법 많이 시험 문제 나오고요. 신고를 어떻게 할까요? 자, 먼저 신고서를 직접 써내거나 인터넷도 가능합니다. 전자문서로 가능하고요. 항상 신고서를 써낼 때는 신분증명서를 제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인터넷 같으면 공인인증 방법으로 뭐 한다고요? 거래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명에서는 공동으로 서명 날인하고요. 대신에 제출만큼은 거기다가 공동이라고 있습니다. 제출은 한 사람이 제출합니다. 1인이. 공동으로 제출한다. X. 폼도 이상한다고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체결일로부터 60일. 그리고 전국에 있는 토지나 그리고 건축물, 그리고 권리도, 입주권도, 분양권도 신고 대상이다. 맞습니다. 괜히 또 입주권이나 분양권은 신고 대상이 아니다. 여기 입주권은 청약저축 같은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입주하는 권리, 건물하고 관련이 됩니다. 여기서는 입주권도 대상 주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가 이제 이렇게 신고서 방법, 신고 방법과 신고서, 그리고 아니면 전자문서 가능. 그리고 항상 신분증명서를 뭐 하면서 제시를 하면서 해야 된다. 그리고 아래 있습니다. 서명은 공동. 제출은 뭐라고요? 여기다 공동 그러면 안 됩니다. 1인이 제출. 거기서 제출에다가 1인, 옆에다가 공동 X 꼭 한번 써놓으셔야 됩니다. 서명 날인이 공동입니다. 간단 내는 것은 한 사람이 내야죠.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 이제 1인이 신고를 거부할 때 어떻게 해요? 서류가 복잡해집니다. 먼저 거래계약서 사본이 있어야 되겠죠. 한 사람이 안 왔으니까 누가 서명 날인했는지 봐야 되고요. 그리고 맞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유서가 필요합니다. 사유서는 이 법에 서식도 없습니다. 사유서를 가지고 와야 그래야 뭐 할 수 있다. 바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단독으로도 할 수 있다. 그럼 시험 문제가 어떤 경우도 공동으로만 신고를 해야 한다. X입니다. 한 사람이 가서 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거부하는데요. 그러면 거래 신고를 안 하면 둘 다 500 얻어마니까 한 사람이라도 500 받지 않기 위해서 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래쪽에 주의하시고, 그리고 1인 신고했을 때 주의하시게 거래계약서 사본 첨부하고요. 그리고 인터넷은 안 됩니다. 항상 인터넷은 공인인증서가 항상 2개 다 있었을 때 이때만 가능하니까요. 한 사람이 신고할 때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인터넷 시대가 아니면 상당히 이해가 좀 어렵습니다. 그 문장을 꼭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우리 부동산 거래 신고. 지금 이제 주택 거래 신고 없으니까 그냥 부동산 거래 신고의 특징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신고는 하여야 한다. 그리고 신고서는 또는 전자문서인데 신고 필증은 즉시 받습니다. 여기가 7일. 지체 없이 그러면 X입니다. 그다음 이제 해제 등의 신고 없어질 수가 있으니까 여기도 신고서가 있고, 근데 주의하시게 제출할 수 있다지
해제 등의 신고를 제출하여야 한다. 맞지 않습니다. 시험 문제 많이 내봤고요. 그 다음 이제 정정 신청도 변경 신고도 뭐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주의하실 게 정정 신청은 신고 불증 받아보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그 신고 불증 바로 주고 수정해 주세요. 신청서가 있다 없다? 없다. 신고서가 없다. 대신에 변경 신고는 거래 신고한 후였으니까 거기 있다 없다 신고서 따로 있어요.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신고서 있느냐 없느냐 그런 점도 차이가 있다. 주의하시게 됩니다. 그다음에 비고도 이제 이렇게 의무 여부나 서식이나 그다음에 발급에서는 즉시로 갖다 썼고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핵심 문제에서 보실까요? 자, 먼저 1번 너무 엉뚱하죠. 부동산 거래 신고는 거래계약 체결로부터 15일 그게 아니라 60일. 자, 두 번째 2번입니다. 잔금 지급일은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 아니다. 정말 맞죠? 여기서는 잔금 지급일 같은 것은 나오지 않습니다. 정리를 좀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 해제 등의 신고는 옆에 보실까요? 당사자는 서명 날인을 하지 않아도 되며 이상하고요. 그 다음에 신고서는 제출을 하여야 한다. 다 이상합니다. 자, 먼저 해제 등의 신고에서는 없어질 때니까 자, 보통 거래 신고에서는 정말 필요하지 않습니다. 누구만 개업 공인중개사만 신고해 주면 되니까 개업 공인중개사만 서명 날인하는데 뭐에서는요 해제 등의 신고에서는 없어지니까 매도 매수인한테 물어보겠다는 겁니다. 거기는 필요해요. 자, 뒤에도 엉뚱합니다. 해제 등의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거기는 하여야 한다가 아니다. 요 변경 신고 등의 방법으로도 할 수가 있고요. 자, 거기다가 신고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한 일주일 만에 아예 거래 안 하겠다. 그럼 신고 안 했습니다. 그럼 해제 등의 신고도 할 필요가 없다. 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고 해야지 하여야 한다. X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두 번째가 정정 신청 왼쪽 좀 약하고요. 오른쪽은 바로 뭐라고요? 변경 신고. 우리 보통 정정 신청은 숫자 같은 게 거의 대부분 잘못될 겁니다. 신고 불증 받아보니까 20을 200 아니면 30을 50 이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 잘못됐습니다. 수정 좀 해주세요. 자, 그 얘기입니다. 자, 첫 번째 건축물의 종류도 마찬가지죠. 아파트인데 갑자기 열릴. 그러면 잘못됐으니까 바꿔주세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소재지간이란 소재재 지목. 지목은 전인데 갑자기 답. 그러면 바꿔주세요. 그입니다. 그리고 토지 면적 숫자죠. 면적이 잘못됐어요. 그리고 대지권 비율 잘못됐어요. 100분의 그리고 10인데 100분의 막 20 이랬을 때 바꿔주세요. 거래 지분도 숫자. 그리고 다섯 번째 매도인 매수인의 주소. 주소지도 10번지인데 100번지 그랬을 때 바꿔주세요. 국적 미국인데 갑자기 대한민국 그럼 바꿔주세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우리 개업 공인중개사의 사무소의 소재지 여기도 주소처럼 달라질 수 있죠. 잘못될 수 있죠. 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당연히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변경신고는 거래 후의 계입니다. 둘 다 똑같이 할 수 있다고 맞고 그다음에 여기는 신고서가 따로 있고 입니다. 먼저 첫 번째 거래 지분 여기도 똑같죠. 그러니까 처음에 여기는 문제 없었는데 나중에 측량 등을 해보니까 다르다. 그때는 거래 지분 숫자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 대상의 면적도 여기도 마찬가지로 변경 신고고요. 근데 세 번째부터는 이제 완전히 다릅니다. 먼저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달라졌습니다. 그럼 여기는 변경 신고 대상. 그다음에 네 번째는 여기를 꼭 주의하실까요? 거래 금액. 거래 금액이 바뀌면 달라지면 왜냐하면 2억이었다가 깎아서 1억 9천으로 계약했습니다. 아니면 오래 올려서 2억이었던 거 2억 1천으로 거래했습니다. 그럼 변경됐다고 신고를 해주라는 겁니다. 거래 금액. 주의하실 게 거래계약서 4번을 첨부를 해야 돼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거래계약서 4번은 딱 두 군데 나옵니다. 아까 1인 신고할 때 하고 변경 신고에서 거래 금액을 바꿀 때 두 군데. 자, 그렇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자, 세 번째 당연히 뭐 물건 거래 금액도 바꾸는데 동그라미 5번에 중도금 지급일도 바꾸고 잔금도 잔금 그리고 잔금 지급일도 바꿔요. 그다음 이제 자, 일곱 번째 여덟 번째 공동 매수의 경우에 뭐라고요? 매수인의 변경. 근데 주의하실 게 추가하거나 교체하는 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물건의 일부 물건의 변경. 여기도 이제 추가 교체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라고 기하셔야 됩니다. 우리 변경신고에서 이제 거기가 많이 어려울 거니까요.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우리 변경신고가 이제 여기서 변경신고는 거기가 많이 어려워하시니까요. 먼저
일곱 번째 보셨던 여기 이제 일부 우리 공동 매수에서 어떻게 달라지는입니다. 공동 매수 여러 사람이 매수를 했는데 여기서 일부가 변경됐을 때 근데 일부 변경해서 뭐가 안 된다고 했습니까? 자꾸 여기는 추가하는 거 안 되고 추가하는 것도 안 되고 뭐 하는 것도 안 되고 교체하는 것도 안 되고 물건도 이제 알고 계시면 일부 물건도 이것도 아주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여덟 번째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수 물건을 거래했을 때 다수 물건 여기서도 이제 일부 물경이 이렇게 일부 물건이 어떻게 달라지느냐입니다. 여기 이제 상황 정리하시면 됩니다. 여기도 이제 추가하는 거 안 되고 뭐 안 되고 교체하는 것도 여기도 안 되고 만약에 추가 교체하려면 다시 신고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떤 경우입니까? 자, 처음에는 갑과 그리고 을과 그리고 병이 이렇게 병이 바로 뭘 했다고요? 거랬다는 겁니다. 근데 뭐가요? 우리 병이 났습니다. 그럼 병이 빠지겠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그냥 거래 신고를 갑과 이렇게 수정해 달라는 겁니다. 갑과 을만 합니다. 다른 경우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 변경 신고니까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나중에 이런 식으로 달라졌습니다. 병이 나자빠졌다기입니다. 근데 이제 요건 되는데요. 이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럼 만약에 세 사람 그대로 놔두고 누구를요? 한 사람을 더 추가시켰습니다. 누굴? 갑자기 없던 사람 집어넣어놨습니다. 추가는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이렇게는 안 된다고 얘기입니다. 아니면 병이 빠지고 나서 병만 데이터에서 그럼 숫자 똑같은데요. 3명인데요. 자 그렇게 해서 다시 이렇게 정이 들어오는 거. 그걸 교체죠. 빼고 바꾸는 거죠. 이것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이러려면 다시 신고를 하라는 겁니다. 재신고를 하세요. 요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물건이니까 A 그리고 B 그리고 C 이런 식으로 이제 세 개의 물건 거랬다는 겁니다. 근데 누가요? C가 좀 시들시들합니다. 빼버렸습니다. 자, 그랬을 때 뭐가 된다고요? 이렇게 A하고 B하고 거래를 자 A, B 물건 두 개를 합니다. 요건 돼요 안 돼요? 이건 된다는 겁니다. 이제 주의하실 게 요 세 개를 그대로 놔두고 뭐를 하나 더 집어넣겠다는 겁니다. 누구를? D를.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건 안 된다고요. 이거입니다. 그죠? 왜요? 추가시키는 거 안 된다고 했잖아요. 아니면 C를 빼고 나서 개수 3개 맞춥니다. 이렇게 4개니까 안 되겠지만 그러면 개수 3개를 맞추면 개수가 같으니까 될까요? 안 될까요? 또 이렇게는 안 된다고 합니다. 빼고 D를 집어넣는다. 이러면 안 되니까 이거는 여기도 다시 신고하십시오. 이런 경우니까요. 이게 2박 3일 고민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괜히 그냥 7번 문장, 8번 문장 무슨 경우냐고 이거 고민할 것도 없는데 막 고민하시면 세월 가십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부동산 신고 가격 검증. 자, 검증 체계를 누가 구축할까요? 운영할까요? 신고 가격 검증입니다. 자, 먼저 그 구축을 검증 체계를 어떻게 해요? 구축하시는 분이 누구다? 구축 운영은 바로 국토교통부 장관. 다른 내용들은 거의 보실 건 없고요. 여기는 하여야 한다. 의무상. 자, 구축하려니까 자료가 없다. 자료 달라고 시장 등한테 요구할 수 있다. 그 다음 이제 검증 보실까요? 누가 검증하니까 매일같이 신고받는 분 누구? 시장군수구청장 주셔야 됩니다. 여기다가 장관 그러면 안 되고요. 통보도 하여야 한다. 누구한테? 세무관세장한테. 가장 마지막에 주의하십시오. 과세 자료는 누가 활용할 수 있었나요? 여기는 세무관세장 주셔야 됩니다. 대신에 이제 할 수 있다지 하여야 한다가 또 아닙니다.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핵심 문제에서 3번, 4번, 5번 나란히 요 세 개 보실까요? 먼저 3번에서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아주 엉뚱한 소리죠. 물론 허가가 세고 허가 받으면 의제되는 게 많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의제 규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허가를 받아도 부동산 거래 신고를 또 따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X. 안 하시게 되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60일 만에 추가 선물로 등장합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가 이제 분양권의 경우에는 여기 주의하실까요? 분양권의 경우는 권리 가격과 추가 부담금의 합계 금액을 적는다.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공법 배우시면 알겠죠? 우리 분양권은 그냥 분양 금액만 다 끝난 거니까 분양 금액만 적어요. 근데 그거 말고 입주권은 입주한다는 그 입주권은 나중에 권리 가격과 추가 부담금 건물 지어놨을 때 다시 추가적으로 내는 돈이 있다는 겁니다. 그건 뭐라고요? 그거는 입주권입니다. 정말 치사하게 분양권이 아니라 입주권인데 그걸 슬쩍 바꿨다는 겁니다. 정말 표가 안 나잖아요. 자, 기출문제 나왔지만 또 언제든지 또 나올 수 있다. 4번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기도 X개입니다. 다음에 5번에 보시면 부동산별 거래 금액과 실제 거래 가격 전체를 기재할 때 부가가치세를 포함할까요? 아니면 부가가치세는 제외할까요? 포함이냐 제외냐입니다.
자, 뒤에 포함한 금액을 적는다. 포함이 아니라 제외를 적는다. 제외한 금액을 적는다. 여기는 제외 그래야 맞습니다. 여기도 상당히 어려울 수가 있다. 기억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거래신고에 대한 위반에 대한 제재인데요. 얼마? 3천. 거래대금 지급증명 자료를 내지 않았을 때 통장 4번 등 안 냈을 때 자금어치 3천. 2천에서 3천 올려놨고요. 이건 500이 아닙니다. 그리고 자, 두 번째 500만 원은 부동산 거래신고를 60일 만에 하지 않았을 때 500. 그리고 일부가 한 사람이 아까 일방이 거절했을 때도 신고 안 했으니까 500. 그다음에 자, 두 번째는 개업 공인중개사로 하여금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그리고 거짓된 내용을 신고하도록 요구한 자, 이상한 요구했었던 신고하지 맙시다. 세금 안 내려고 합니다. 그런 요구 하신 분도 매도 매수인도 얼마? 500만 원자의 과태료 주셔야 됩니다. 세 번째가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에 대해서 이제 신고를 거짓으로 조장을 하거나 방조를 하신 분 이렇게 옆에서 바둑 두다가 훈수 둘 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거짓으로 막 조장하고 방조를 했을 때도 500만 원자의 과태료. 처음에는 없었다가 자꾸 이런 일이 생긴다. 법에다 집어넣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잘 주시니까 왜냐면 3천짜리하고 네 글자만 다릅니다. 여기는 거래대금 지급증명 자료. 근데 외의 자료, 그럼 돈 말고요. 또 돈 말고 소재나 면적이나 지목이나 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 거짓으로 제출했을 때 외의 자료니까 얼마다? 500이다. 외의 자료 해놓고 3천 X개입니다. 아니면 돈 자료인데 500 그래도 X개입니다. 그 다음 이제 취득세 3배 이하 과태료인데요. 여기 이제 거짓 차라리 신고 안 하는 게 낫습니다. 500. 여기는 거짓으로 3억짜리를 얼마로? 2억으로 아니면 3억짜리를 나중에 오려 다운게 왔어서 업게 왔어서 5억으로 나중에 세금 적게 내려고 그런 것들은 거래 여기는 3배 취득세 3배 이하 과태료입니다. 거짓이니까. 자, 그 정도 보시고 그다음 이제 핵심 문제에서 2번 보실까요? 자, 2번에서 거래대금 지급증명 자료 외의 자료를 외의 자료가 포인트인데요. 그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3천 아니죠. 얼마? 500. 거긴 돈 자료였으니까 외의 자료 네 글자를 빼면 3천 맞아도 외의 자료니까 500만 원 맞지 않습니다. 다음에 3번 보시까요? 거래대금 지급증명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그리고 거짓으로 신고했을 때는 2분의 1 안에서 감경할 수 있다. 아니죠. 금액이 큰 것은 5분의 1. 자, 이런 문제 안 내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 보통은 2분의 1 맞는데 여기는 얼마라고요? 5분의 1.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 것들은 하다 3천 그리고 3배짜리 금액이 워낙 크니까 5분의 1 정도 해줘야지. 그래야 어느 정도 낮춰질 겁니다. 2분의 1 해갖고 표가 안 나잖아요. 뭐 취득세 3배 그럼 1.5배밖에 안 되는 내용입니다. 아니면 3천짜리 2분의 1 해봐야 1,500인 내용입니다. 거기다 5분의 1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한 600 정도 나오죠. 그게입니다. 자, 그렇게 보시군요. 우리 실무 쪽은 몇 개가 나오고요. 지금 3편으로 넘었는데요. 자, 실무 쪽은 여기는 10개. 조금 적게 나오면 8, 9개. 그렇게 실무는 많이 안 나오고요. 그리고 첫 번째 우리 1장에서 자, 먼저 중개실무 총론은 자, 실무에서 용어만 간단하게 보시고요. 시험 문제가 아예 안 나올 정도니까 개수 그냥 아예 없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실무는 실제 업무를 보는 거. 그게 바로 실무. 뭐 실무 용어를 시험 문제 내지 않지만요. 자, 먼저 중개 하나 부탁합시다. 의뢰 접수 후부터 이제 조사 분석이나 계획 수립이나 나중에 중개 활동이나 판매 활동 계획입니다. 그리고 거래계약서 작성까지 요 단계가 바로 중개 실무다. 근데 법이나 그 다음에 이행 부분들은 실무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등기하는 것도 그리고 중도금 잔금 받는 것도 실무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가 부동산 중개 활동의 절차를 시험 문제 많이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아무리 안 물어보고요. 첫 번째는 가장 출발점은 중개 의뢰 접수죠. 그래서 시험 문제가 다음 중에서 중개 활동의 출발점이 뭐냐 시험 문제를 물어본 적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거는 당연히 의뢰 접수죠. 그게입니다. 자, 두 번째 이제 계획 수립이 먼저인가요? 아니면 조사 분석이 먼저인가요? 두 번째, 세 번째가 많이 헷갈린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가 뭡니까? 두 번째는 계획 수립입니다. 조사가 먼저 아닙니다. 왜요? 대장 떼보고 나가서 볼 거, 등기상 증명서 떼보고 나가서 볼 거. 특히 이제 공법은 정말 중요하잖아요. 관리적인, 농림적인지, 경관지구인지, 아니면 개발장 구역인지 거기에 따라서 강한 행위지 아니었으니까요. 그런 것들은 먼저 계획부터 수립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중에 나가야 된다고요. 두 번째, 세 번째가 헷갈리니까 문제가 나왔겠다. 입니다. 실무할 때 엉뚱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입니다.
그다음 이제 조사 분석이 어느 정도 끝나면 이제 슬슬 그죠 매수인을 설득해서 판매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보수 받고 그리고 계약서 끄고 쓰고 안전히 마무리 짓게 됩니다. 나머지 이제 계약 조건 같은 경우에 조금 교섭이 안 되면 교섭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거래계약서 작성 다 끝나면 거래계약서 작성 여기까지가 중개 실무의 완전히 완벽하게 끝나는 점. 자, 그 후에 이제 물건 주고받고 이런 부분 이행 부분 그거는 매도 매수인 쪽에서 해야 되는 일 그입니다. 자, 그 정도만 주의하시고 그다음 이제 세 번째 뭐 경영은도 거의 시험 문제 뭐 경영 특징인데 시험 문제감은 아닌데 먼저 부동산 시장은 조직적이지 않죠. 비조직성. 그다음에 수요자 공급자는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죠? 얼마든지 월세 사는 사람도 돈 있으면 매매 부탁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고객 의사결정은 자꾸 이렇게 유동적입니다. 고정성을 띠지는 않고요. 반대로 바꿔봐야 됩니다. 부동산 시장은 복잡 다양하지 단순성 그러면 X입니다. 그다음에 순수익은 유동성을 갖고 있죠. 우리는 월급쟁이가 아니니까 보수가 따박따박 나오는 게 아니라 많이 벌 때는 많이 벌고 또 못 벌 때는 손가락 쪽쪽 벌고 그입니다. 그다음에 인사관리 비중은 아주 높고요. 낮은 그런 X입니다. 그다음에 계획과 통제는 뭐하고요? 아주 곤란하고요. 그리고 부동산 이론 자체가 거의 없어요. 빈곤해요. 풍부하지 않습니다.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먼저 핵심 문제에서 3번 정도만 뭐 문제는 거의 그냥 안 봐도 될 정도인데 3번 정도 확정을 짠 날이는 개업 공인주사의 실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맞긴 맞죠. 확정을 짜는 이행 부분이야 다 끝났잖아요. 입니다. 그리고 알아서 임차인이 받는 게 확정을 짜니까 이거는 실무에 안 들어가는데 뒤에 보셔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에 관여를 했을 때 괜히 확정을 짜 받아준다 라고 했다가 안 받아주면 그러다 나중에 우선 변제 제대로 못 받으면 큰 문제가 될 거라는 겁니다. 뒤에 보실까요? 중개 실무에 근데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한다. 뒤에가 이상해졌습니다. 여기 이제 관여했을 경우에 그런 경우는 중개 실무에 해당한다고 해야 됩니다. 우리 판례도 해당한다. 그러니까 괜히 끼었다가 거기는 신경 쓸 것도 없는데 끼었다가 잘못되면 우리가 책임져야 된다는 겁니다. 주의하세요. 게임입니다. 그다음 이제 가로 2번에 단계별에서 이제 경영 전략이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창업기는 망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안정성을 먼저 추구를 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중년기 정도 되면 돈을 빨리빨리 많이 벌어야 합니다. 경제성. 자, 세 번째 먼저 확대기가 되면은 이 확대기는 돈을 벌어도 신속성, 능률적으로 아예 돈을 빨리빨리 벌고 효율적으로 벌어야 됩니다. 뭐라고요? 거긴 능률성을 추구합니다. 근데 경제성과 능률성이 잠깐 헷갈린다. 그럼 앞글자 좀 따보라는 겁니다. 안정성 할 때 안, 그리고 경제성 할 때 경, 능률 해놓으니까 안경 끼면 능률 오르네. 기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가 고객의 구매 심리인데요. 우리 부동산도 이 네 단계를 거쳐갑니다. 첫 번째는 주목 단계. 신문 등에다 광고를 낼 겁니다. 우리 방송에서도 가전제품 그리고 카메라 아니면 또 이제 휴대폰 이런 것들이 방송에 나오잖아요. 주목을 끌게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그 주목을 끌고 흥미를 일으키게 한다는 겁니다. 한두 번 계속 보면 정말 흥미가 생길 겁니다. 두 번째 중개사무소 찾아오면 욕망으로 건너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너무 들이대면 나중에 문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흥미 단계 거쳐서 세 번째는 욕망 단계 갔다가 나중에 정말 욕망 단계 안 사면 잠을 잘 수가 없다. 그럼 다음날 다크서클 돼갖고 내려와서 그냥 나중에 계약서 사인하러 올 겁니다. 무슨 단계? 행동 단계. 그래서 어텐션의 A 그리고 흥미의 인터레스트 그 다음에 디자이어의 D 욕망 그 다음에 이제 행동 단계의 액션 A 앞글자만 따보니까 AIDA 뭐라고요? 아이다 아이다의 올리 그입니다. 경상도 사투리 아이다 그입니다. 그다음 이제 다섯 번째 중개 의뢰는 유용하고 이제 대처 방법인데요. 이런 것들은 크게 뭐 시험 문제감으로 잘 안 나오지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할 건지 특히 이제 자기 과잉형, 다신 과잉형 그리고 자기 형식형, 자기 과장형 여기가 많이 헷갈릴 겁니다. 먼저 자신 과잉형은 모든 면에서 잠시 넘치는 유형 이러면서 최민수 유형계입니다. 네 꿈도 내가 꿀 정도로 그 정도의 유형이 바로 자신 과잉형. 너무 과잉이니까요 우리가 끌고 갈 수가 없습니다. 아래서 보조를 서서히 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 결정하게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계약이 안 돼요. 그다음에 자기 현시형은 자기가 전문가라고 인정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자기 현시형. 우리 개업공사를 자기보다 못하다고 할 겁니다. 그런 사람이 자기 현시형. 그럼 이 사람한테는 전문가라고 자기는 전문가니까 나중에 증거 자료를 자꾸 내라는 겁니다. 서식 같은 거. 그래서 나중에 입증 서류를 주면서 이렇습니다. 라고 해야 그 사람이 꼼짝 못합니다.
그다음 이제 자기 과장형은 에쿠스 하나 몰고 와서 별쇼를 다 하시는 분이 바로 자기 과장형. 그 과장 부분을 역용하라는 겁니다. 뭐 그만한 집 5억짜리냐고 한 10억짜리 집 사시죠. 그러면 폼 잡아놓은 게 있으니까 달러 빚이라도 얻어서 계약서 쓸 겁니다. 그런 게 바로 자기 과장형 그입니다. 자, 여섯 번째가 이제 클로징 방법인데요. 자, 클로징은 바로 끝 맺는 방법이 클로징. 끝을 잘 맺어야 됩니다. 어떤 분은 설명은 엄청 잘합니다. 시험도만 99점이었으니까. 근데 나중에 계약서를 들이대지 못하면 나중에 사인을 못 시키면 옆집에서 계약서 씁니다. 왜요? 설명을 다 들었으니까 다 아니까 옆집 가서 계약서 씁니다. 그리고 옆집은 무조건 들이대기만 잘합니다. 자, 그 정도로 나중에 클로징을 잘못하게 되면 안 돼요. 클로징의 방법에는 여러 개가 있다. 뭐 시험 문제를 많이 물어본 적은 없습니다. 먼저 부분 선결법은 부분 어느 정도 부분에는 선결 결정 안 된 게 있으니까요. 그 부분을 해결하고 나서 계약서를 써야지. 여기에 해결을 못하면 계약서 쓴다 못 쓴다 못 쓴다. 지금 보증금 5천이 부담된다는 겁니다. 50이 월세 50이 그러면 좀 낮출까요? 4,500으로 제가 합의를 좀 볼까요? 그럼 의뢰인한테 가서 임대 의뢰인한테 가서 좀 낮춰보시라는 겁니다. 아니면 다른 물건으로 아예 소개를 하든지 입니다. 그걸 해결을 해야 의사결정 못하니까요. 해결을 해야 계약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가 이제 점진적. 어느 정도 의사결정 끝났고요. 그건 보증금 5천 됐죠. 월세 50만 원 됐죠. 그리고 집 괜찮죠? 계약서 씁시다. 이런 식으로 하나씩 점진적으로 확인하고 나중에 또 동의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이 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쪽을 많이 유도를 해서 합시다. 해야 나중에 계약서 쓴다는 겁니다. 또 얼른 계약금 받으세요. 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를 가장 많이 쓸 건데요. 계약 전제법 계약이 된 것처럼 해서 나중에 도배 날짜 언제 잡을까요? 등기 날짜 언제 잡을까요? 이사는 언제 하실 건가요? 다 된 것처럼 해서 바로 계약서를 제시하시라는 겁니다. 그럼 써요. 게임입니다. 그다음에 장단점은 장단 비교법은 A와 B를 비교하면서 A보다는 B가 더 낫잖아요. 이거 합시다. 비교 안 하기에는 오히려 잘 안 되는데 비교를 하면은 A가 정말 B가 더 괜찮네요. 이런 식으로 해서 계약해요. 그다음에 결과 강조법은 과거 사례를 들어서 과거를 봤을 때 부동산이 훨씬 주식이나 예금보다는 나았습니다. 그게 바로 결과 강조법. 근데 만족은 반대로 이제 여기는 만족은 미래에 얻으니까요. 3년 후에는 5년 후에는 훨씬 더 뭐가 부동산이 더 나을 겁니다. 라고 하는 게 뭐다. 거기는 만족 강조법 주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바꿔서 과거인데 만족 강조법 아니고요. 또 미래인데 결과 강조법 그래도 안 된다. 그입니다. 자, 중개계약 실무 쪽에서 이제 중개계약의 법적 성질만 잘 주하실까요? 여기는 여러 가지 성격이 있는데요. 먼저 당연히 중개보수를 받으니까 무상이라고 하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서로 대가적인 어느 정도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를 완성할 의무가 없지만 신의 성실이나 선관주의 의무 있잖아요. 중개계약은 편무가 아닙니다. 그다음에 특별한 방지 필요 없어요. 불요식이지 요식 X. 그다음에 허락만 하면 성립해요. 입니다. 편무계약 그리고 여기 낙성계약은 여기는 허락만 하면 성립해요. 라고 요물계약은 아니다. 게입니다. 그 정도만 주의하시고 여기 이제 낙성계약 옆에는 요물계약 X라고 요물 X계입니다. 돈 밝기는 발찌간 계약 아니고 계입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전용계약 아니죠. 우리는 비전용계약. 그다음에 무명 이름도 없으니까 민법전에 14개 넣었고 그리고 여러 가지가 섞여 있습니다. 혼합계약을 또 순수계약 그러면 X입니다. 순수 X. 그다음 이제 여섯 번째는 민사중개계약 어떤 경우도 우리는 상사중개계약이 될 수가 없다. 오로지 민사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위임하고 가장 유사하다고 이제 도급이라고는 안 했다.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일곱 번째가 이미 강제하지는 않습니다. 전속도 나 싫어 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덟 번째가 계속적이지 여길 주의하셔야 됩니다. 중개계약을 일시적이다 X. 물론 7일 만에 계약서 쓴다고 그게 일시입니까? 아니고요. 그 중간중간에 확인 설명하기 위해서 물건도 받고 조사도 했고 대장도 떼받고 여러 가지를 하셨습니다. 어떻게 계속적으로 하셨잖아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겠어 이제 나중에 중개계약 특징이 아닌 것들을 했을 때 이런 것들을 꼭 주의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로 2번에서 이제 중개 권한인데요. 권한에 따라서 먼저 여러 사람한테 맡겨져 있는 게 일반 선착순 우리 달리기 시킨다고 했습니다. 가장 먼저 계약서 쓴 사람이 바로 보수 받는 게 일반 중개계약. 근데 전속은 한 집에다 맡기고요. 전쪽을 한 집에다 맡기고 그러니까 바로 안심하고 바로 착수 들어갑니다. 그래서 빠르다. 그게 바로 전속 중개계약. 그다음에 독점 중개계약은 계약을 누가 하건 무조건 보수를 받는 형태가 뭐다? 독점.
미국에서는 더 권장하다라고 하여튼 일반하고 전송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이제 두 번째에서는 보수 지급인데요. 먼저 순가는 통장에다 얼마만 넣어라 정해지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알아서 하세요. 대신에 정액이나 정률은 금액을 정해놓거나 비율을 정해놨습니다. 이렇게 정해진 거냐 안 정해진 거냐 크게 뭐 중요하진 않고요. 그다음 이제 세 번째는 누가 참여하느냐. 혼자 중개하게 되면 단독 중개, 그리고 2명 이상이 중개하게 되면 무슨 중개? 공동 중개. 보통 지금은 공동 중개를 많이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단독으로는 하기가 어려워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세 번째는 일반 중개계약서 기재사항, 우리 앞쪽에서 많이 봤고요. 먼저 의뢰 내용, 그 아래쪽에 이제 권리 의무 관계인데 우리 일반에서는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에게도 의뢰할 수 있다. 얼마든지 문제가 안 된다. 그 정도로 여기는 단집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유효기간에서 3개월이 원칙이었었고요. 여기 원칙이 3개월입니다. 그리고 달리 약정을 정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분쟁이 심하니까 손해배상 규정. 만약에 많이 초과해서 받았을 때는 거기서 초과해서 차액만 환급하시면 됩니다. 전액이 아니라. 그런 거 받았던 거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뒤쪽에서는 권리 이전용에서는 물건을 가지고 오니까요. 자, 그때는 이제 소유권자 누군지, 등기 명인 누군지, 그리고 물건의 표시에서는 토지와 건물의 소재 면적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권리관계 복잡하게 해놨을 겁니다.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막 설정했을 거니까 파가고요. 그다음에 거래 규제나 제한사항, 공법. 자, 그 지역이 농림지역인지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인지 그런 여부는 이전 쪽에서 파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다음 중에서 권리 이전용 거래계약서의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그렇게 물어보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중개를 부탁한 금액. 주의하실 게 이제 권리 취득용에서는 취득에다 동그라미 시간. 여기 매수인은 뭔가 바라고 오니까 줄기차게 희망입니다. 다음은 첫 번째 물건도 희망 물건의 종류. 두 번째 가격도 취득 희망 가격, 희망의 동그라미 잘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지역도 뭐라고요? 거기는 희망 지역. 여기 이제 취득 희망 가격입니다. 취득이라고 좀 잘못 나왔고요. 희망이 취득입니다. 취득 희망 가격. 두 번째입니다. 그 밖에 이제 네 번째는 기타 희망 조건. 정말 줄기차게 희망밖에 안 나오죠. 물건도 희망, 가격도 취득 희망 가격. 세 번째 지역은 희망 지역. 네 번째 조건도 희망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별표 이제 중개 보수 같은 건 이제 간단하게 나오게 될 거니까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입니다. 그다음 이제 첫 번째 우리 핵심 문제에서 5번, 6번 같은 게 괜찮은데 한번 5번 봅시다. 중개 의뢰 금액은 권리 이전용, 권리 취득용 그랬습니다. 중개 의뢰 금액은 권리 취득용 중개계약서의 기재사항이다. 취득용입니까? 아니잖아. 거기는 희망밖에 안 나왔는데요. 여기는 중개 의뢰 금액은 중개 부탁한 금액 희망이 안 보이네요. 이전용입니다. X입니다. 여섯 번째 꼭 그런 것 같아요. 은행융자는 권리 취득용 중개계약서 희망이 안 보이는데 중개계약서에 기재할 사항이다. 그게 아니라 여기도 이전용. 이전 쪽에서 대출을 받아서 물건을 남기니까 누구 쪽에서 은행융자도 누구라고요? 거기도 다 이전 쪽이었습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정도로 보시고요. 그 다음 이제 중개사물 확인 설명서 작성 쪽에서 실무 쪽에서는 여기가 시험 문제가 많이 나와요. 그리고 각종 공부가 나오죠. 소재, 면적, 지목 같은 것은 무슨 장부일까요? 토지 같으면 토지 대장. 어렵지 않을 거고요. 그리고 건물의 경계, 지형은 현장 답사 나간답니다. 그려놨잖아요. 어디? 지적도. 여기는 현장 답사 아니다. X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건물의 소재나 면적 같은 건 당연히 건축물 대장. 그다음에 네 번째 이제 권리가 나왔습니다. 소유권이나 그 소유권을 제한하는 물건은 또는 제한하는 사항은 뭐라고요? 여기는 등기사항 증명서 개입니다. 다섯 번째 공법이네요. 토지 이용계, 공법상 이용 제한이나 거래 규제는 이런 것들은 토지의 바로 용도 지역이나 지구나 구역 같은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 규제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 이제 여섯 번째가 토지의 공시지가 확인원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는 확인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5번에서는 용도 지역 지구 구역 이런 식으로 이제 써놓으시면 훨씬 더 편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각종 행위자 그리고 거래 규제 이런 것들 뭐라고요? 토지 이용계 확인서기입니다. 일곱 번째가 상속의 진정성, 행위 능력의 유무. 이제는 가족관계 등록부지 호적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환지는 교환해주는 토지니까 환지, 예정지, 지정증명은 특히 이제 대주권 등록부는 대주권 비율이 나오고요. 물론 소재지도 나오고 소유권자도 나옵니다. 대주권 등록부 자꾸 내고요. 그다음에 공유지 연명부는 공유니까 2명 이상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도 소재지가 나오고 소유권자별 지분도 나오고
그래서 소유권자 지분이 나오는 게 여러 사람이니까요. 소유권자별 지분 나오는 걸 뭐라고요? 비율 나오는 것을 바로 공유지 연명부. 거기다 이제 지금은 부동산 종합증명서가 생겼습니다. 거기에는 토지 대장, 건축물 대장, 그리고 등기상 증명서, 공법, 토지 이용기 확인서를 모두 종합해 놨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부동산 종합증명서. 자, 거기는 정말 용도 지역이 됐건, 용도 지구, 그리고 소유자가 됐건, 소재 면적이 됐건,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다 넣어놨다는 겁니다. 그게 부동산 종합증명서. 거기다 이제 후견 등기사항 증명서가 후견인이 누군가. 여긴 등기소입니다. 후견이 누군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후견 등기사항 증명서. 기하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이제 등기상 증명서 분석은 이제 아시죠? 여기 소유권이나 지상권이나 갖고 보고 일부에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 나올 거고요. 그리고 각종 등기 나올 겁니다. 이중 등기, 막 가등기, 그리고 가처분, 가압류 이런 여러 가지가 환매 등기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가 나오는 게 바로 등기상 증명서.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지적 공부는 옆에 나오죠. 토지 대장, 임야 대장, 토지의 사실관계, 소재 면적. 그리고 건축물의 소재 면적 같은 것은 어디? 건축물 대장. 그리고 우리 경계는 공부상 경계로 원칙적으로 획정되는 게 맞다는 겁니다. 대신에 기술적인 착오가 있었다. 그럼 측량 같은 게 잘못됐다. 그때는 현실의 경계라는 겁니다. 이렇게 나눠서 원래 공부가 맞는데 공부대로 소유권은 획정되는데 뭐가요? 착오 등이 있었으면 기술적인 착오가 있으면 그때는 현실의 경계다. 그리고 사실관계는 대장이 없었다. 등기상 증명서가 아니라 그게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세 번째 각종 공부 우선순위 판단도 나왔죠. 하다 사실관계 그러면 대장. 그리고 권리관계는 뭐가 등기상 증명서가 앞서고 그리고 공법 용도 지역지구 구역은 뭐가 앞선다고요? 거기는 토지 이용계 확인서가 앞섭니다. 자꾸 이상한 정보가 앞선다고 할 거니까 정리하십시오. 그입니다. 그다음 이제 그 아래쪽에서 우리 핵심 문제에서 세 번째 3번 환지에 대한 사항은 토지 대장으로 아주 엉뚱하죠. 환지는 도시개발 사업 진행되고 바꿔줄 건데요. 환지 예정지 지정 증명은 거기는 아예 아닙니다. 소재 여기서 이제 면적이나 지목은 달라질 거니까 환지 예정지 지정 증명은 토지 대장 X 보통의 땅은 맞는데 환지는 안 맞아요. 주셔야 됩니다. 네 번째 유치권이나 점유권이나 임차권이나 분묘기지권 그리고 분묘기지권이나 그리고 특수지역권은 현장 답사하여 그리고 매도인 등이 고지한 사항을 조사해서 바로 기재를 한다라고 했죠. 정말 정확하게 나왔죠. 유치권이나 이런 것들은 내가 직접 조사할 수 없으니까 나가서 그리고 매도인에게 꼭 물어봐야 됩니다. 우리 시험 문제가 그냥 내가 직접 조사한다 아니라는 겁니다. 매도인이 알려준 사항, 물어보고 알려준 사항을 기재를 한다고 확인 설명서도 나와요. 등기상 증명서에 안 나타나는 거입니다. 그다음 7번에서 용도 지역지구 구역 등의 토지 대장과 여기는 토지 이용계 확인서 그 용도 지역지구 구역 공법이네요. 공법은 대장이 앞설까요? 아니면 토지 이용계 확인서가 앞설까요? 뒤에 보시니까 서로 다르면 토지 대장을 우선해서 기재를 한다. 아주 엉뚱하죠. 토지 대장이 아니라 토지 이용계 확인서였습니다. 또 잘못됐네. 근데 시험 문제는 맨날 이렇게 나올 겁니다. 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는 이제 금방 보셨던 공부 확인 부분들 여기가 이제 아주 중요하고요. 그다음 이제 앞쪽에서는 이제 뭐 실무 쪽에서는 이제 일장 이런 부분 그리고 중개계약은 아예 안 나오다시피 하니까요. 그 정도만 점검해 놓으시고 부동산 거래신고 2개에다가 하나 정도 나오면 여본 시간도 3개. 이 3개 정도를 점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를 점검을 잘 해놓으시고요. 다음 강의에서 상당히 또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는 쪽을 계속 강의해 보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